올해 김장은 그만하세요. 늦가을 새벽 휴대폰 화면 속 이 한마디가 72 김영자의 하루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할머니의 특별한 김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늦가을 어느 날 김영자는 마당 장독대 앞에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큰아들 송재호가 올린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백화점 포장 김치 사진과 함께 올해는 이걸로 보내겠다는 글이 보입니다. 둘째 아들 송준석은 인터넷으로 절임 배추를 주문해 보내줄 테니 그냥 쉬라고 덧붙였습니다. 막내딸 송수지는 어정쩡한 웃음 이모티콘만 남겨두었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대답 대신 낡은 호미를 집어듭니다. 마당 끝 배추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남편 이정우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 마당에서 김장 안 하는 해가 오면 그때 집 정리하자.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장독대 옆에는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금이 간 채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 넘어질 뻔했던 그 자리의 흙바닥이 어색하게 평평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영자는 배추밭 앞에 멈춰 서서 푸른 배추잎을 바라봅니다. 서리를 맞아 더욱 단단해진 배추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올해 김장이 이 집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영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김장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마당에는 영자의 그림자만 길게 들이웁니다. 손에 쥔 호미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영자는 배추 한 포기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자식들의 메시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백화점 김치라니, 절임 배추를 보내주겠다니.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호미를 내려놓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인 빈 소금 포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들입니다. 영자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 포대를 들어 올립니다. 아직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남아 있습니다. 장독대 뒤편으로 돌아가니 말린 고추 한 다발이 매달려 있습니다. 영자는 고추를 만져보며 올해 김장에 필요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소금, 젓갈, 고춧가루, 마늘, 생강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배추잎에 맺히자 영자는 칼을 손에 쥐고 예전 겨울들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남편 이정우는 마당에 큰 비닐을 깔고 배추 밑동을 척척 잘라내며 장난스럽게 웃곤 했습니다. 정우는 칼질이 빨랐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반으로 가르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거야. 정우가 영자에게 배추 자르는 법을 가르쳐 주던 모습이 선합니다. 아이들 셋은 빨간 손을 흔들며 양념을 바르다가 서로의 손등에 고춧가루를 묻히며 종일 떠들었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양념을 묻히다가 코를 만져 재채기를 했습니다. 둘째 준석은 형을 놀리며 웃다가 자신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막내 수지는 두 오빠 사이에서 깔깔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매달린 말린 고추, 장독대 뒤 감나무에 달린 주황빛감, 골목 어귀를 오가던 뻥튀기, 트럭 소리까지 그때의 풍경이 또렷하게 되살아납니다.
막내딸 수진이 어릴 적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하던 목소리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나중에 시집가도 이 감나무만은 남겨두자. 그 시절 영자는 힘들어도 웃으면서 김장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마당에는 남편도 떠들썩하던 아이들도 없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빈 나무 의자 하나만 쓸쓸히 놓여 있습니다. 영자는 의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칼을 내려놓고 마당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장독대 옆을 지나며 손으로 항아리를 쓰다듬습니다. 차가운 도자기 표면이 손끝에 닿습니다. 남편이 이 항아리를 직접 고르던 날이 생각납니다.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이 항아리가 제일 튼튼해 보여. 정호가 항아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배추밭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혼자지만 그래도 해내야 합니다. 영자는 마루에 앉아 잠시 쉽니다. 손등을 바라보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오전이 되자 영자는 리어카를 끌고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골목길을 내려가는 동안 이웃집 담장 너머로 국화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시장 골목에는 생선 비린내와 막 구운 군고구마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 영자를 보자 예전처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 올해도 김장하시나 봐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년보다 적게 주문합니다. 올해는 많이 못할 것 같아서요. 배추 10포기만 주세요.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작년에는 50포기도 넘게 사셨는데요. 영자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올해는 그냥 조금만요. 무거운 배추 상자를 리어카에 싣고 골목 언덕을 오릅니다. 손이 미끄러져 상자가 한번 흔들립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하고 허리가 아프지만 영자는 이를 악물고 마당까지 끌고 올라옵니다.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마당 수도가에서 배추를 씻으며 허리가 굽어지고 손이 떨리는 자신을 마주합니다. 작년 김장 때 잠깐 어지러워서 장독대 옆에 주저앉았던 순간이 스쳐 지나가며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올해만큼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영자는 소금물의 농도를 꼼꼼하게 맞춥니다. 큰 대야에 물을 받고 소금을 한 줌씩 넣으며 손으로 저어봅니다. 배추를 한 포기씩 정성껏 절여 장독대 옆 고무대야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마당에는 절인 배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영자는 잠시 마루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손등을 바라보니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생각하며 손을 천천히 펴고 오므립니다. 관절이 뻐근하게 아픕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영자는 다시 일어나 양념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해가 기울 무렵 골목에 차 2대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엔진 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옵니다. 송재호는 몸에 딱 맞는 코트를 입고 백화점 로고가 찍힌 김치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구두가 마당 흙을 밟으며 소리를 냅니다. 송준석은 차 트렁크에서 절인 배추가 담긴 스티로폼 상자를 꺼냅니다. 수지는 허둥지둥 아이들 손을 잡고 따라 들어와 마당에 쌓인 배추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걸 다 하셨어요?
재호는 영자에게 미리 준비한 김치 상자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걸로 편하게 지내세요. 좋은 제품이에요. 유명한 곳 김치예요. 준석은 혼자 이렇게 큰일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내년부터는 아예 김장을 하지 말자는 말까지 꺼냅니다. 어머니, 다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요즘 좋은 김치 많아요. 수지는 두 사람과 영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분위기를 살피지만 이미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며칠 전 세 자식이 모여 영자의 집을 정리하고 도시의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영자는 우연히 재호 휴대폰 알림창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장독대 옆 금간 항아리 절여진 채로 밤을 보내야 하는 배추들, 그리고 백화점 김치 상자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어색하게 마주선 채 긴장감이 서서히 쌓입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재호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영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가슴 속에는 서운함이 차오릅니다. 준석이 스티로폼 상자를 마당 한쪽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거 좋은 거예요. 깨끗하게 절여져 있어서 바로 양념만 하시면 돼요.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당에는 재호와 준석, 그리고 영자만 남습니다. 올해 김장은 그만하세요. 그 말이 다시 영자의 귓가에 맴돕니다. 영자는 입을 꾹 다물고 배추 쌓인 곳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새벽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마당 수도가에서 묵직한 물소리와 함께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녹슬었던 수도관 일부분이 얼어 터지면서 절인 배추를 담아둔 고무대야 주변에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물이 마당 흙바닥에 스며듭니다. 영자는 허둥지둥 나와 배추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지만 힘이 달려 포기할 지경에 이릅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 시각 전날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을 후회하던 재호와 준석, 수지는 각각 잠에서 깨어난 뒤 서로에게 전화를 겁니다. 재호가 먼저 준석에게 전화합니다. 준석아, 어머니 생각이 잦구나. 어제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거 아냐? 준석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수진이한테도 전화해봐. 마당 상황을 듣고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세 남매는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마당에 모여 물에 잠기기 직전의 배추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장갑을 끼고 고춧가루 봉투를 옮기며 어른들 옆을 분주히 오갑니다. 급히 큰 대야와 여러 개의 양동이가 꺼내집니다. 그 속에서 갑작스러운 밤샘 김장이 시작됩니다. 재호는 처음으로 배추 밑동을 제대로 자르는 법을 배웁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을 쥔 손이 서툽니다. 준석은 소금물 농도를 맞추느라 연신 맛을 봅니다. 이 정도면 맞나요? 수지는 영자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며 양념을 묻히는 일을 돕습니다. 터진 수도관과 얼어붙은 마당은 여전히 차갑지만 사람들의 숨소리와 김치국물 향이 공기를 서서히 덮입니다. 영자는 자식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배추를 다듬는 재호, 진지하게 소금물을 맛보는 준석, 아이들을 챙기며 양념을 묻히는 수진.
그 모습이 예전 김장날의 풍경과 겹쳐 보입니다.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가슴속은 따뜻해집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옆에 와서 앉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마당 한쪽에 놓인 대야들은 양념이 골고루 스며든 배추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의 손등에는 빨간 양념이 묻어나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장독대 옆간이 의자에 앉은 영자는 손가락 관절이 굳어가는 느낌을 숨기지 못합니다. 손가락을 펴려 해도 잘 펴지지 않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영자의 손등을 만져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병원에 다시 가보세요. 손이 많이 부으셨어요. 그제야 영자는 몇 달째 손이 저리고 허리가 밤마다 쑤셨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요즘 손이 잘 안 펴져.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어. 재호와 준석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사실은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도시에 있는 편한 주거지를 알아보고 있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영자는 그 말이 버림이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보내려는 줄 알았어.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단다. 재호는 자신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날 제대로 끝맺은 김장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랑 마지막 김장을 같이 못해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만 드린 것 같아요. 준석은 늘 김장날이면 회사 회식과 아이들 학원을 핑계로 피해온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저도 맨날 바쁘다고만 했죠. 어머니 혼자 두고요. 수지는 예전 감나무 아래서 영자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이 집 마당만큼은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약속했잖아요. 이 감나무는 꼭 남겨두자고요. 저 그 약속 아직도 기억해요. 찬 공기 속에서도 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이어집니다. 장독대에 줄지어 선 항아리들이 그 대화를 묵묵히 지켜보는 듯한 분위기가 됩니다. 영자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걱정한 거였구나. 미안하다. 해가 떠오를 즈음 김치 담그기는 거의 끝이 납니다. 장독대 앞에는 새 김치를 담은 항아리가 차례대로 놓입니다. 영자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금간 항아리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섭니다. 손으로 금간 부분을 쓰다듬습니다. 재호는 그 항아리에 김치를 담는 것은 위험하다며 새 항아리를 사오겠다고 하지만 영자는 그 항아리를 남편과 보냈던 시간의 표식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직접 고른 거야. 그냥 두고 싶어? 김치를 담지 않아도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같거든. 결국 금간 항아리에는 김치를 담지 않고 감나무 아래 평평하게 다져둔 땅 위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대신 새 항아리들에 담긴 김치는 자식들, 가족 수에 맞게 나뉘어 담겨 작은 플라스틱 통에 옮겨집니다. 영자는 자식들마다 입맛과 식습관을 떠올리며 소금 간과 젓갈 양을 조금씩 달리했던 손맛을 떠올립니다. 재호는 조금 싱겁게, 준석은 약간 매콤하게, 수지는 새우젓을 넉넉히 넣어서, 재호는 백화점 상자 김치를 차에 다시 싣고 가며
이제부터는 이 집 마당 김장을 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제가 미리 와서 준비 도와드릴게요. 준석은 내년에는 절인 배추와 양념 재료를 미리 맡아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좋은 배추 알아봐서 미리 주문할게요. 수지는 김장 레시피를 노트에 받아 적어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줘야죠. 할머니 손맛을요. 마당에 남겨진 빨간 양념 자국과 쌓여있는 빈 소금 포대들 사이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서로를 향해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퍼집니다. 영자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옆에 와서 안깁니다. 할머니, 내년에도 또 올게요. 김장 재미있어요. 영자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마당이 환해집니다. 몇 달이 흐르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김영자의 집 마당에는 첫눈 대신 희끄무레한 김장 준비 흔적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이번에는 영자가 먼저 말하기도 전에 세 자식이 각자 약속한 대로 소금, 젓갈, 절인 배추를 들고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차 소리가 들리자 영자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마당 안에는 작년 밤샘 김장에서 사용했던 대야와 장갑이 미리 꺼내져 있습니다. 감나무 아래 금간 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김치 속에 들어가는 재료 이름을 하나씩 말하며 양념을 섞습니다. 할머니, 이게 고춧가루죠? 이건 마늘이고요. 수지는 김장 노트를 펼쳐놓고 영자 옆에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어머니, 작년에 소금 간이 이 정도였죠? 해가 기울 무렵 올해 김장도 끝이 나고 장독대에 새 항아리들이 다시 줄지어 섭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갓 담근 김치를 잘라 밥 위에 올려 먹는 순간 손녀 하나가 말합니다. 예전 할머니 마당 냄새가 나는 맛 같아요. 영자는 대답 대신 창밖 감나무와 그 아래 놓인 금간 항아리를 잠시 바라본 뒤 밥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따뜻한 김치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소리와 마당에서 들려오는 저녁 바람 소리만이 조용하게 방 안을 채웁니다. 영자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봅니다. 재호, 준석, 수진,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이 순간이 영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마당 한편에는 빨간 양념 자국이 남아있고 장독대에는 오래 담근 김치가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감나무 아래 금간 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자는 밥숟가락을 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하늘이 맑고 푸릅니다. 재호가 영자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년에도 또 올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지인분들과 공유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